이번 영상은 특허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원시인 홍길동이 발명한 의자가 가볍고 편하다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의자가 많이 팔려서 홍길동은 많은 돈을 벌었고 지식재산처에 신청한 특허 추론이 통과되어 특허도 받았습니다. 의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을 증축하고 직원도 새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홍길동이 개발한 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제품으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홍길동은 변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홍길동이 특허 침해라고 생각한 제품은 화면에 표시된 두 가지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다리가 없는 의자이고 두 번째 제품은 다리에 바퀴가 달린 의자입니다. 변리사는 특허 등록 공고의 청구항을 살펴보더니 다리가 없는 의자는 특허 침해가 아니고 바퀴가 달린 의자는 특허 침해로 생각된다. 따라서 바퀴 달린 의자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자고 답변하였습니다. 변리사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균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추론 중에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문헌 침해는 침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올 엘러먼트 룰이라고도 합니다. 문헌 침해는 대상 제품이 청구 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문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소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 특허의 청구항 1항이 구성 요소 A, B, C를 포함하는 발명인 경우에 만일 대상 제품도 구성 요소 A, B, C를 포함하고 있으면 문헌 침해 원칙에 따라 당연히 특허 침해가 성립됩니다. 대상 제품이 A, B, C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 K를 추가로 포함하는 경우에도 청구항 1항의 구성 요소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됩니다. 이와 달리 대상 제품이 A와 B는 포함하고 있지만 구성 요소 C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A와 C는 포함하지만 구성 요소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 엘러먼트 룰에 근거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헌 침해 판단 방법은 청구항 1항뿐만 아니라 청구항 1항의 구성 요소 A, B, C에 다른 구성 요소 D 또는 F를 추가한 종속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문헌 침해 원칙을 기준으로 홍길동 특허와 대상 제품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특허의 청구 범위는 화면에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스스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는 일단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홍길동 특허의 청구항 1항과 청구항 2항의 구성 요소를 첫 번째 대상 제품 다리가 없는 의자와 대비한 클레임 차트입니다. 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청구항 1항에 따른 의자의 구성 요소는 엉덩이 받침대와 다리인데 첫 번째 제품은 방석에 등받이를 부착한 것이므로 엉덩이 받침대는 있지만 다리가 없습니다. 즉 첫 번째 제품에는 홍길동 특허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다리가 없으므로 청구항 1항에 대한 문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첫 번째 제품은 엉덩이 받침대와 등받이를 포함하는 점에서 청구항 2항과 일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항 2항은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이므로 청구항 1항의 구성 요소인 엉덩이 받침대와 다리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가 없는 첫 번째 제품은 청구항 2항에 대해서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리에 바퀴가 달린 두 번째 제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두 번째 제품을 홍길동 특허의 청구항 1항과 청구항 2항의 구성 요소와 대비한 클레임 차트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다리 하단에 바퀴가 추가로 설치된 것이지만 청구항 1항의 구성 요소인 엉덩이 받침대와 다리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항에 대해 문헌 침해가 성립됩니다. 또한 청구항 2항의 구성 요소인 엉덩이 받침대 다리 및 등받이를 전부 포함하므로 청구항 2항에 대해서도 문헌 침해가 성립됩니다. 다음으로 균등 침해는 대상 제품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를 치환하거나 변경한 것인 경우에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특허 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제품은 전체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다리가 없는 의자의 경우에는 홍길동 특허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다리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생략한 것이므로 균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의식적 제외 여부는 이 특허의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나 보정서 등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있으면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생략 발명은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 구성 요소가 없는 발명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는 문헌 침해와 같은 맥락에서 대상 제품이 청구항의 일부 구성 요소가 없는 생략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대상 제품이 홍길동이 특허 출원한 날 이전부터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이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제품이라면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리사는 홍길동이 문의한 두 가지 제품 중에서 다리가 없는 의자는 특허 침해품이 아니며
바퀴가 달린 의자는 특허침해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리사의 답변을 들은 홍길동은 바퀴가 달린 의자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